영어로 slow down please라고 써요. 천천히 올라오셔라.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가는 것도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그걸 유식 박사님을 볼 때마다 신비스럽다. 응? 어떤 요술 거울 같다. 어? 지혜의 샘물에 솟아나는 지혜의 샘 같다. 샘터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너무 띄워주시는 거 떨어지 활공을 하셔야 돼요. 슬로우 다운 하세요. 슬로우 다운. 오케이. 예. 그때 이번에 전시회도 보여드렸지만 세계 인쇄 역사 연구가 수정이 됐다는 꼭 한번 말씀. 맞아. 그래가지고 그건 지금 크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역사 연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연표도 있고 세계사 역사 연표도 있는데 세계사 연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요? 그거는 이제 각 단체에서도 하기도 하고 학술 단체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했던 거는 이제 인쇄 역사에 관한 얘기인데 뭐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뭐 미국에 있고 영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있지만 그래도 세계 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말은 영어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미국 인쇄 역사 협회에서 그런 연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좀 이게 포함이 돼서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한 2, 3년 정도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죠. 뭐 그래도 그 미국에서 그 인쇄 역사표 역사가 그 바뀐 거를 미국 사회에서 인정했나요? 인정했죠. 그럼 그를 인정하는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인가요? 이제 미국 인쇄 역사 협회에서 학회 차원에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연표를 또 인용해가지고 다른 연표를 쓰는 학술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 미국에 있는 그 인쇄 역사 연표를 만든 사람들은 미국의 학자들인가요? 미국의 학자들. 그런데 우리나라 인쇄 역사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수정되고? 우리 거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연구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제 되게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서지학 하시는 분들이 하셨는데 이제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쪽은 또 그쪽만의 세계가 있고 일반인들은 그분 전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해놨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근데 우리나라 그 인쇄 역사, 인쇄를 연구한 관심이 있고 역사학자나 또 서지학 쪽에서 학계에서 우리 거를 미국에서는 학계에서는 인정했는데 왜 우리 쪽에서 우리가 우리 거를 인정 안 하죠? 그게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서 밖에서 인정을 먼저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국내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국내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죠? 이제 직지가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직지가 1377년에 인쇄된 건 맞지만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1972년도에 그때 박병선 박사가 세계 도서회에 그걸 전시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 그 동국대학교의 불교학 대학의 그 교수님으로 계셨고 대학원장을 하셨던 김동화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런 직지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냐고 그러니까 그런 책 없다고 얘기하셨던 게 1972년도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백운화상 초록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목판 인쇄본이 나왔어요. 책 이름이 책이. 네. 그런데 그거는 금속 활자본 직지가 인쇄된 1377년보다 한 해 늦은 1378년에 지금 폐사가 됐지만 경기도 여주의 취암사라고 하는 데서 목판으로 인쇄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관심 없었을 거예요. 없는 게 당연하고요. 왜냐면 글을 쓸 적에 일단 붓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필사한다고 그러죠.
아니면 목판으로 인쇄하거나 금속발자로 인쇄하거나 목발자로 인쇄하는데 우리가 인쇄하는 이유는 내용을 보려고 인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쇄소를에다가 맡기는데 너 인쇄소 어느 인쇄소에다가 맡긴 책이야? 라고 묻지 않잖아요. 이 책 있어? 라고 묻지. 이거 전자 출판한 거야? 아니면 팔판 인쇄한 거야? 뭐 아니면 저 스크린 인쇄한 거야? 이거 안 물어본다. 무슨 책 있어?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인쇄하는 방법이었을 뿐이지 그 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산업공상에서 이 기술자들 별로 인정 안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냥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지 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또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후예로서 옛날 기술자도 조금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있죠.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연표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수정이 되고 인정이 되는데 국내사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기 참 이걸 슬프다기 해야 됩니까? 기쁘다기 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두 가지 다 있죠. 슬프기도 하고요. 아, 사실은 제가 외국에다가 이걸 인정시키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주장한다고 그쪽에서 바꿔주진 않잖아요. 그만한 증거도 제시를 해야 되고 외국에다가 영어로 논문 쓸 적에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심사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게 한국에 있는데 왜 한국에서 인정 안 하냐라고 얘기하면 전 할 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쇄 역사 연표를 수정하는 걸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왜 한국에서 인정 안 하는? 한국에서는 이거 인정 안 하는 이유가 이렇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영어 논문에는 왜 한국에서 50년간 이게 금속발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쓰는 거를 약속을 하고 첫 번째 논문을 통과시켜줬어요. 지금 이번에 논문집이 나왔어요. 예국에 그 논문으로 몇 편이나 출연해서 몇 편이 다 실렸나요? 지금 외국에서 한 번 다 실렸죠.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이제 스위스에서 한 건데 헤리티지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고 그리고 작년에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에서 주최했던 국제 아시아 학술 대회에서 이제 초대 강의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논문이 통과가 된 게 있는데 아직 출판은 안 됐는데 그거는 세계 최고의 금속 발자본을 이미지 촬영과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금속 발자본을 판정했다고 하는 논문이 이번에 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영국에서 출판될 건데 그것도 11월경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영문으로 된 게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어로 우리가 뭐 우리 그 금속활자의 문화적 영향 예. 이게 이제 설명을 하는 편에서 구텐베르크에서 성경을 인쇄해서 보급한 거와 우리 금속활자에서 직지라는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활성화가 덜 됐다 이런 쪽에서 그 서양 쪽에서는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구텐베르그 인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식을 보급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한지에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달리기로 따지면 100m 달리기 에서 1등한 사람하고 마라톤 1등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갖고 얘는 100m 달리기는 잘하는데 마라톤은 못해. 아니면 마라톤 잘하는 사람한테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승할 수 있을까? 못하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서양에서 그게 보급이 되기 위해서 일단 종이가 있어야 인쇄가 될 거야. 종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서양에서. 우리는 한지로다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잖아요. 한 장씩 끈 걸 갖고 어떻게 대량으로 하냐고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서양의 종이는 얼마나 걸겠어요? 얼마 못 가요. 다 산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지는 1000년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1000년 이상 갔기 때문에 1000년 전에 종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 건 그렇게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고. 그리고 시기적인 차이도 있어요. 1455년하고 저희가 얘기한 1239년하고는
216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1세대 전에, 10년 전에 것만 해도 유행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걸 220년 가까이 차이가 난 걸 가지고 같은 기준으로다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도 사랑해야 되고 남의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걸 좀 제대로 균형 감각 있게 보면 또 자부심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서양 거에만 이렇게 평가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198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91년에 미국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됐거든요.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거기에도 의미 있는 게 있고 우리도 의미 있는 게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거 소중하게 다루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토종으로 국내에서만 계속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됐다면 이거 복수주의자로 몰릴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전 많이 돌아다녀 본 결과 각 나라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면 뭐 세계 곳곳 처처에서 금속 활자의 역사가 우리가 한국에서 주장하는 직지보다 훨씬 더 앞선 그 역사로 인정을 하고 공인도 해주고 그래서 세계 인쇄 역사의 연표를 바꿔서 이미 공식화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해가 한계에 대해서 좀 수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좀 많은 우리들을 위해 다른 올바른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성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풀어야 해. 국가 숙제일까요? 국민 숙제일까요? 아니면 그분들 연구자들만의 숙제일까요? 모두의 숙제죠. 그럼 연구자들도 사실은 이제 책이 여러 권이 있을 때 관심이 있으면 이 책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 보지만 그냥 똑같은 비슷한 책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거 내용 같으면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근데 혹시 다를지도 몰라 그러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볼 것이고 관심이 있어야 보이죠. 그걸 찾아내는데 국민이 아무 관심이 없으면 누가 힘들어서 하겠어요. 그 국가에서 서포트도 안 하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고 전문 연구자들도 서포트하고 국가적으로 그걸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지가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했다고 해서 청주에 가면 모든 게 다 직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 고인쇄술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직지도 굉장히 훌륭한 문화유산이고 직지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많은 문화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청주가 전혀 뭐 이상하게 될 이유가 없고 다 좋은 일로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더 대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면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각, 각성을 통해서 자부심도 가져야 돼요. 혹시 2021년 7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위엔에서 뭉크드라는 그 조직에서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한 나라. 그럼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야, 중진국이, 후진국이야. 선진국이다. 그렇죠. 만장일치로 신청주의도 아니고 선택주의로 그 선진국이 되는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선진국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까? 강대국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강대국으로 가자. 그럼 선진국과 강대국의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국민들이 모두 이제 잘 사는 조금이라도 우리끼리는 이제 좀 소득 빈차도 있지만 전반적인 세계 시민과의 비교할 때는 그래도 전체 생활 수준이 높게 올라와 있고 사회 시스템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 그래 돼서 전국인데 이제는 강대국을 위해서 갑니다. 강대국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 표준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규범이나 우리가 많은 어떤 기술력들이 어떤 것들이 세계에 따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삼성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체제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안드로이드 체제가 세계 시장에 좀 규범화되고 있죠. 네, 두 개 즉 애플 측하고 네, 네. 삼성 제폰이 좀 다른 체제지만 그래도 삼성폰을 따른 게 국제 규범화되어 있는 거는 이건 기정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쇄술도 이런 문화도 이제는 강대국을 가기 위한 이제는 규범화. 네. 그걸 위해서 앞으로 출판 문화에 대해서 또 인쇄술에 대해서 그리고 3차 정보혁명을 거쳤던 우리 할아버지들 세계와 제4차 정보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들 세대에서 앞으로 제5차 혁명, 6차 정보혁명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가서 세계의 정보 시대에 정보에게 국경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가정이 국경인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나라. 내가 뭐예요? 나라잖아요. 내가 나라야. 내가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이 국경인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목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인쇄술, 증도가를 위한 패션의 재해석, 그다음에 직지에 대한 재해석,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해석과 해설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에 따라 국제 규범에 따라서 국제법 시각에 맞춰서 해석을 더 수준 높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에 남은 여생을 좀 바쳐줘서 진정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강대국으로 가는데 하나의 초석을 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세계 역사 연표에 다시 쓰여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은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남명천 화상 증도가 손증도가 몇 년도에 인쇄됐습니까? 1239년. 맞습니다. 이게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국보로 승격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까지 우리가 그날까지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